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과거부터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와 상가가 바로 떠오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지금도 난리인데 상가는 이렇게 투자를 얘기하면 과연 하는 퀘스천이 붙습니다. 바로 상가에 투자해도 좋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960년대 베이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것이 상가인데, 이 상가는 실물 경기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등의 이유로 인해 경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언택트가 일반화되는 시대에서 과연 상가에 대한 투자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가면 투자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므로 좋은 상가와 나쁜 상가를 구별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테마형 상가와 영화관 및 각종 위락시설 그리고 쇼핑시설이 같이 있는 복합 상가에 대한 붐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상가는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개점 휴업인 상태가 왕왕 있습니다. 테마형 상가를 초기에 분양으로 구입한 사람은 나름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높은 프리미엄으로 들어갔거나 임대형 지분제 상가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수익률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마형 상가를 선택할 때에는 분양률이나 입점률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임대료 또한 주변 상가와 비교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 그리고 운영관리 능력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상가인 남대문과 동대문 등의 이런 전문 상가들도 최근에 많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재건축이나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도하지만 공급 초과로 인해서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테마형 상가는 이미지와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부는 분양보다는 임대 관리를 전부 위탁받아 관리하는 임대 분양 방식의 이런 상가가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 업체의 관리 능력 부실에 따른 위험, 과다한 개발비와 지주해주는 임대료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높아지면 상가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틈새 시장으로 무점포 창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고 비싼 인건비 부담 없이 본인이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테이크 아웃점 등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점차 도시락과 간식류 등 취급업종이 늘어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테이크 아웃점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테마형 상가를 광고하는 것을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만 믿고 활성화되지 않는 상가에 투자하면 재임대는커녕 원금 회수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테마형 상가에 투자할 때는 제대로 체크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첫째,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시행사에 있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사업 중단이나 토지 소유권 문제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시행사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시행사가 경험이 많고 역량이 있어야 상권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후 관리 위탁이 되는 경우 위탁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그 상권마다 입지적 특성과 유동인구의 특성이 있고, 같은 테마의 상권이라도 상권마다 주력 업종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테마형 상가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는 그 입점 시기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보통 상가는 분양에서 입점까지 1년 이상 걸리는데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한 1년 이내에 준공이 확정적이거나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장사할 사람이 많은 상가를 골라야 합니다. 해당 상가에 임차하여 장사할 사람이 많아야 임대도 잘 되고 프리미엄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문 상인들이 편리하게 장사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나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투자할 경우에도 체크할 것을 제대로 체크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상권 사이클이 성장기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경제활동에는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역별 상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개발이 한창인 성장기, 상권이 최고인 성숙기, 성장이 눈에 드는 침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퇴기를 거쳐서 주변이 슬림화되면 임대료는 내려가고 고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권을 선택할 때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라도 그 상권이 꾸준히 유지될 것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나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야 합니다. 둘째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높은 상가는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지만 상가 투자자 입장에 있어서는 권리금 있는 상가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허수의 권리금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권의 질이 좋고 개별 점포의 매출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안정적이고 미래에 추가로 임대료를 인상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거나 영업을 잘해서 영업권의 가치를 올려놓으면 상가 소유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세입자 간의 권리금 수수에 대한 분쟁을 염려는 하지만 사실 소유자는 권리금에 대한 책임이 없고 임차인 간의 문제이므로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는 그 임차인 교체가 적고 상가 거래가 활발한 지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상가는 아무래도 임대료를 이렇게 낮추어도 공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는 상가 구입은 가능한 싸게 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 경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가 절차는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상가를 싸게 구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와 공매에 알짜 물건도 있기는 하지만 입지 여건이 나쁘거나 투자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도 많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충분해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 상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상가들에 대해서는 유심히 좀 들여다보는 편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비싸게 산 만큼 그에 맞는 수익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사가 되지 않는 곳에 대한 상가를 구입했을 때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분명히 역세권인데 오피스텔 1층과 2층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부품금을 가지고 앞으로 연금처럼 월세를 받으리라는 희망감에 상가를 구입했는데 그 상가가 오랜 시간 공실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 얼마나 곤혹스러울까요? 이 상가를 투자할 때 체크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부동산 길라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